계약의 해제 수정 발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도 변동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제 실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발급권 기재사항에 대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하다리 작성 일자인 내용 이제 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발급 사유는 당초 계약이 해제됐어요.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작성 방법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장으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가 된 날, 변동사항이 발생된 날이죠.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승인번호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되는 계약, 작성일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4월 20일 모니터 세대를 판매하기로 하여 5월 20일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5월 28일 날 요청이 와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이 취소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면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변동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는 제 실수로 이중발급하는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거래건에 대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계약이 해제에도 공급 시기입니다. 5월 18일에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5월 18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한은 6월 10일입니다. 내가 만일 6월 10일이 경과하여 발급하면 지연 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인데 마이너스 1%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가산세 계산할 때는 무조건 정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유의하십시오. 자, 이제 해당 사례를 수정 발급하겠습니다. 발급, 수정 발급. 그 다음에 승인번호는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을 조회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유 중 계약의 해제 선택을 하면 메시지 팝업이 나옵니다. 법이 변경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작성일자가 새로운 공급식으로 법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에 대한 메시지이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일이 5월 18일이므로 5월 18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작성한 금액 30만 원이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마이너스로 자동 작성됩니다. 작성한 내용 확인 후에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로 당초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 한 장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해당 내용이 맞지 않으면 취소를 누르고 맞으면 확인을 눌러서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공유인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새로 발급한 승인번호와 세금계산서 메일 발송된 주소가 다 조회가 됩니다. Q&A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거래건이 2020년 6월 12일 계약이 해제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작성했나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여 작성일자를 계약 해제일인 2020년 6월 12일로 해서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 또는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급을 2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당초 발급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마이너스로 보여지고 작성일자는 2020년 6월 12일로 작성하여 발급을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으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사유를 선택하면
반대보호 플러스로 발급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0년 5월 1일 공급한 재화가 2020년 5월 20 공급가액이 증가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하였으나 2020년 6월 8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요? 당초 계약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020년 6월 8일 전액 마이너스 수정 발급하고 2020년 5월 20일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건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020년 6월 8일 전액 마이너스로 수정 발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10만 원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5월 20일 공급가액이 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공급가액 변동으로 플러스 5만 원 수정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공급가액 변동으로 증가한 금액은 5월 1일 10만 원 발급건 계약의 해제 사유로 해서 작성일 6월 8일로 해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월 20일 공급가액 변동 5만 원 발급건은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선택을 하고 작성일 6월 8일 마이너스 5만 원 수정 발급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2020년 5월 1일 공급한 재화가 2020년 5월 20일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급하였으나 2020년 6월 8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요? 반대 사유죠. 당초 거래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할 때 2020년 6월 8일 금액은 당초 금액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감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마이너스해서 수정 발급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10만 원 거래건이 있었어요. 5월 20일 공급가액 3만 원이 감소가 되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마이너스 3만 원을 수정 발급했습니다. 이때는 총 공급 금액이 남아있는 공급가액이 7만 원이므로 5월 1일 10만 원권 발급건을 계약 해제 사유로 선택하셔서요. 이때는 계산하셔서 작성일 6월 8일 날 마이너스 7만 원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사례이므로 정확하게 이때에만 공급가액 변동 등 변동 사유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차익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